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에서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부이사장으로 계시는 황원균 부이사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뭐 한인사회 봉사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시죠? 뭐 그래도 이제 처음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네, 이제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한인사회 염원이든 또 소원이든 그 센터를 구입한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좀 우리 동포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도 이제 그간 2019년 바로 코비드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렇죠. 커뮤니티 센터를 동포 여러분들의 그 도우심으로 네. 저희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구입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 당시 이미 한 125만 불, 130만 불 약간 안 되게 네. 오너 파이낸싱을 해갖고 구입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네. 어려운 코비드 상황에서도 그 페이먼 같은 거를 잘 지키고 넘어갈 수 있어서 오늘에 이렇습니다. 예, 방금 저 오너 파이낸싱을 이제 약 한 100만 달러 넘게 하셨다고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년이 다가오면서 지금 그 문제는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 제가 KCCOC 커뮤니티 건립이 간사를 할 때 부간사라던 네네. 스티브리 지금 한인연합회 회장께서 네. 카운티하고 네. 은행하고 이렇게 해갖고 페어팩스 카운티 네.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디파트먼트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갖고 올 안에 네. 그 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내요. 네. 네, 기대가 가고요.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또 개중에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실은 아직까지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나질 못해서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네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네. 강당이 2개가 한 300여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과 네네. 100명 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소강당이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커뮤니티 센터가 저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네. 다른 어떤 그 초창기에 계획했던 어떤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3.1절, 네, 네. 광복절 이런 행사, 그다음에 대소사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또 빚어졌던 건 사실이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뭐 3.1절, 8.15 광복절 이런 뭐 국가 기념 행사 이런 거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커뮤니티 센터를 구입할 적에는 십시일반 또 크게 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작게 내신 분들도 있고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 예. 거기에 참여했던 동포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준비하는 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래서 마침 거기 2층에 있던 테넌트 네. 한 군데가 이제 나갔습니다. 네네. 나가서 이제 거기를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네. 지금 무슨 저라냐면 이제 이 어르신들이 하는 뭐 요가 프로그램이나 네네. 이런 뭐 댄스 프로그램이나 어떤 건강을 위한 거나 어떤 이분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나 네네. 뭐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 장소를 마련하려고 근데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로서는 자금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죠. 막 쓸 수가 없고 일단은 커뮤니티 센터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 네. 그 위치까지 갈 때까지는 저희가 무리해서 네.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점점 테넌트들이 다시 이제 저걸로 돌아와요. 레귤럴리. 왜냐하면 그전에는 코비드 상태에서 렌트비도 못 내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반만 내는 테넌트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되면서 나가실 테넌트들은 나가시고 또 조금 정리했고 이제 다시 저희가 테넌트들을 일부 동포 단체나 동포 사회에 필요한 이런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건물이 이제 4층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커뮤니티 센터가 몇 층을 활용하고 테넌트 즉 입주자들을 위한 그 층은 몇 층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2층은 이제 전부 다 커뮤니티 센터가 커뮤니티가 쓰고 네네. 일단 거기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룸이 이제 공사를 마무리해 갖고 끝나면은 네. 2층은 전부 다 커뮤니티가 쓰고 3층에 지금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층에 저기 재미 한글학교, 네네. 한국학교가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동포재단에서 저희한테 한국 정부에서 그랜트를 주면서 네. 그거를 부탁을 했던 사항이라서 지금 그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동포사에서 현재로서는 쓸 수 있는 건 2층, 그다음에 3층의 사무실입니다. 네. 그 재미 한국 학교가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재미니까는 이제 전체적인 미국 전체에 네. 있는 그 오가니제이션이 예. 이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락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소에서 학생들의 교육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거는 사무실만 일단 사무실. 얘기를 해서 하는 거지.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또 클래스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차츰 시간이 가면서 클래스룸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그런 한글 교육, 예. 즉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육,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한글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거듭날 겁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건립하기 이전에도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뭐 단체든 기관이든 우리가 어떤 비영리 단체든 이게 운영하려면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커뮤니티 센터 4층 건물이면 이게 작은 규모도 아닌데 네. 현재 그 테넌트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운영비가 충당이 되는 겁니다. 실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네. 지금 그 이제 매니지먼트 해주는 분이 네. 조금 이제 덜 저걸 하면서 하고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본인들이 네. 그냥 봉사로 조금 도와주면서 해 나가서 거의 뭐 달리 다른 재원에다 손 안 벌리고도 자체적으로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제 우리 그 한인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와 또 나름대로 조언하는 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커뮤니티 센터라면 그래도 우리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청소년들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네. 일단은 이제 클래스룸 같은 걸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은 이 전반적으로 이 센터가 현재 이제 개보수가 더 필요한 데까지 다 끝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같은 그 봉사 단체하고도 일을 해갖고 또 발렌티어를 해갖고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건강 네. 또 육체적인 건강인데 실은 처음에는 체육관도 생각을 했는데 네. 체육관을 현재는 집어넣을 만한 그런 스페이스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일단은 커뮤니티가 필요한 대소사 뭐 이번에도 그림 전시회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뭐 한국에서 어떤 이 동포 사회가 필요한 네.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때 그런 기자회견 장소로도 사용이 됐고 네. 그런 정도까지는 쉬운데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의 장소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현재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링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한글, 네네. 그다음에 역사 교육, 그다음에 문화 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의 얘기지만 뉴저지에도 KCC라는 그런 동포 관련 그 어떤 건물 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운영되는 걸 보면은 이제 주로 여러 가지 클래스를 많이 운영해가지고 정부의 그랜트 예. 이 확보에 상당히 주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우리 워싱턴에서도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실은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실은 그 커뮤니티 센터를 네.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네. 마땅한 저기 캔디데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무엇을 하고 싶냐 그러면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네. 좀 표현이 좀 적었지만 영어가 완벽한 분이 네. 좀 미국 생활도 이해하는 분이 그런 그랜트 관계,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좀 해주실 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저희 지금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이사진에서도 네. 이사장님 이하 이사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조금 파타임 페이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카운티나 스테이트에서 따와가지고 네.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에 도움도 주면서 네. 그다음에 그랜트를 통해 갖고 보다 센터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예, 그렇죠. 지금 방금 강조하시기를 이제 이사진에 대해서 강조를 잠깐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의 조직, 그러니까 임원 이사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사진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사장님 이하 4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4명의 이사와 그 이사진의 그 역할,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나요? 일단은 버지니아 주정부나 IRS나 이런 데 이제 이사가 필요한 인원이 5명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일단은 그 커뮤니티 센터에 제일 많이 기부하신 분 중에서 이사를 발란티 하시겠다는 분에 한해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있어갖고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즉 각자의 임무는 있는데 일단은 이사장님 이하 밑에서 네. 이사들이 이제 각자 맡은 이런데 이제 저는 크게는 저기 커뮤니티 네. 메인스트림 그다음에 그 저기 우리 그 트리저리 세크터리 이렇게가 이제 4분의 이사가 이사장님 밑에 있고 네. 또 이사장님은 1년에 만불의 저기 할당금을 내야 되고 네. 이사들은 1년에 5,000불의 할당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 센터에 파타임으로 봉사해 주신 분을 하이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하 부이사장님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예. 그러한 기금을 내야 돼. 기금을 예.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해야지만이 그나마 현재 정도의 그 미링이나 네네. 계획이나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한 디시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은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이제 어떤 동포들이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일부 뭐 단체장이라든가 일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그걸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된다는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개인 용도로 사용은 좀 어렵고 네네. 왜냐면 이게 건물에서의 막상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따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여기에 이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그렇죠. 동포분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행사도 하는데 그렇죠. 그걸 할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라이빌리티가 있어요. 그게 진짜 있어요. 예, 그거를 최소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에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아무나 왔다 사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 가지고 저희가 요즘은 이제 저희 파타임으로 봉사하는 사무장님께 꼭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한다면은 신청서에 라이빌리티 인슈런스하고 최소한의 청소비는 리퀘스트를 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를 가져올 수 없는 이런 개인들은 솔직히 이건 그렇죠. 물론 개인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졌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임의대로 자기 계획에 맞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이나 행사나 이런 거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충당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그렇죠. 요구 조건에. 그럼 만약에 이제 그 한인회 이 지역에 이제 한인회가 상당히 많은데 한인회가 이제 뭐 연합이나 공동으로 뭐 3.1절 행사나 또 광복절 행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그럴 때는 그 보험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그 3개 단체든지 뭐 어떤 한인회는
대부분 보험이 있더라고요. 라이빌리티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한 단체에서만 사인을 하면 돼요. 그럼 어차피 그 단체가 거기 와서 행사를 하는 한 단체가 됐으니까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게 있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커뮤니티 센터 자체적으로 또 보험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센터 자체로는 가질 수가 없고 저희가 그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인슈런스는 있죠. 근데 그게 그 인슈런스의 이제 조건에 그게 맞아야 돼요. 우리가 막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빌려주고서 하는 거는 아무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우리가 리퀘스트 해야 될 이런 제반적인 게 없이 네.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인슈런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만약에 어느 단체가 그 건물에서 행사를 하다가 뭐 불의의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주최한 단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네. 말씀이죠. 아니 그것은 이제 장소 사용 신청서에 네. 그 조항이 있어요. 예. 그게 충당이 돼야지만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전체가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동포사회나 커뮤니티센터가 잘 돼가지고 네. 발전이 돼가고 건물 전체를 우리 동포사회가 오온했을 때는 네. 그때는 또 이제 틀린 얘기가 되죠. 왜냐면 테넌트가 없기 때문에 네. 센터 자체를 모든 분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센터 자체에서만 보험을 따로 들어요. 어차피 그러면 센터가 보험을 드는 게 그거는 테넌트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건물 자체가 이 우리 동포사회가 온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해 주세요. 그- 어떻게 됐을 때?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은 테넌트가 그렇죠. 한 5분지 3 정도가 네. 테넌트고 5분지 2가 커뮤니티 센터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분지 3의 테넌트가 다 나가시고 네. 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 전체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한다. 오운하면은 사용하고 오운하면은 그때는 자동적으로 인슈런스가 있는 거니까 그건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인슈런스지 지금같이 리스나 렌트를 넣고서 하는 그런 인슈런스는 아니니까. 네. 커머셜 인슈런스가 아니죠. 그건 솔직히.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현재 그 우리가 은행에서 론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의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아니죠. 론하고 그 테넌트가 없을 때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100% 오운을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쉽게 와서 쉽게 사용할 수도 그럼 있고. 테넌트가 없을 때 그때는 그 여러 가지 경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 센터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갖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 거기 단계까지 못 가서 일단은 메인테넌스하고 이 관리하는 여기에만 지금 이사장님이나 이사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운영위원회가 따로 형성이 돼 갖고 출범을 해 가지고 그랜트도 받고 인컴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센터는 다 그랜트에 의존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때가 오면은 모든 게 이제 동포사에서 원하시는 대로 다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랜트 확보를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예. 해 나가신다는 예, 예.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 건물이 4층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2층, 3층을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신다는. 2층은 전체, 예. 3층은 일부. 예.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한인 청소년들보다는 우리 1세들이 이제 주로 활용하게 되고 또 사용하게 될 텐데 1세들 하면은 사실은 또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인들이 그 2층, 3층 이게 다닌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는 있고, 네. 그 이제 좀 2층은 거기 와서 보셨겠지만은 2층은 계단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1층에서 2층은. 네네. 그런데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오셔야 되고, 네. 몸이 좀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걸어 올라오셔도 되고 한 층만 걸어 올라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커뮤니티 센터의 모델 하면은 사실은 이제 유태인 커뮤니티 센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유태인 커뮤니티 센터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센터하고 비교를 하시라면 어떤 지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도 지금의 커진 걸 봤으니까는 네. 비교가 되지. 처음에 초창기에는 조그만 건물 하나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틀린 게 유태인 커뮤니티 센터는 내셔너와이드 전국구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주이시 커뮤니티가 네. 그랜트를 줘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이 지역에 있던 주이시 커뮤니티가 계속 기금을 마련해 갖고 자체적으로 계속 발전해 되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는 실은 시작은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게 큰 거 반면에 이제 빚도 있고 내용은 보시라고. 내용이 아직까지 이제 더 네. 충당이 돼야 되는데, 실은 코비드라는 그 특이한 사건 이런 기간을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네. 뭐 금방금방 발전이 돼야 되는 게 지금 거의 정체상 뭐 1년간은 센터 오픈도 못 했고 아무것도 못 그렇죠. 했으니까요. 이제 오픈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요즘 이제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뭘 하려고 이제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봉사 정신이 좀 있고 네. 많으시고 좀 언어에 문제가 없으신 분이 영어에 좀 봉사를 해주시면은 일정한 금액은 지불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큰 풀타임 자업식으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한 소정의 금액은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신청을 해주고 좀 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진정으로 좀 뭔가 마음이 있고 예, 기여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신 이제 또 언어적인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 서류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언어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때는 또 메인테넌스를 해갖고 잘 보고를 해갖고 그랜트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게끔 네. 그런 일을 해주셔야 돼요. 예, 뭐 다시 제가 이제 재정 문제로 돌아간다면은 이게 처음에 구입하실 적에 이제 펩스 카운티 정부나 또 한국의 제외동포 재단, 그러니까 한국 정부죠, 그죠? 그렇죠.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떤 뭐 한국 정부든 아니면 미국 정부든 지방 정부든 지금 지원이 좀 뭐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은 이제 그걸로 끝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생을 해야 돼요. 네. 자생을 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카운티에서도 그 이코노믹 디벨롭 위원회를 통해 갖고 네. 론을 저금리 장기 론을 소개해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카운에서 따올 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또 협조를 해주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갖고 한국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와가지고 하면은 그때는 제동포재단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랜트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동포 사회의 독지가들의 그 꾸준한 도움과 지방 정부나 한국 정부나 네. 여기 연방 정부는 어렵더라도 주 정부까지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그랜트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운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면서 뭔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이제 이런 그렇죠. 입장인데, 예. 그럼 이게 우리가 한 해, 두 해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상당한 무거운 과제로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4층 건물의 이 큰 규모를 유지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은 지금은 이제 메인테넌스를 해주고 뭐 빌딩 관리, 리페어 뭐 모든 A to G를 다 해주시고 도와주는 분이 계시니까 가능한데, 이제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그렇죠. 시간이 되면은 또 이제 아무래도 본인 일로 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지만 그 도움을 계속까지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것도 맡아올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라는 건 현재의 우리 여기 워싱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성격을 딱 간단하게 되면 하나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현재까지 있는 테넌트들 그러니까 관리해 줄 분, 그다음에 건물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수리와 뭐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거니까 교체, 뭐 수리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다음에 운영위 해갖고 프로그램을 같은 거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을 따와가지고 그랜트도 받고 또 우리 동포사회에 좀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들이나 네.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이나 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센터의 참 모습이 될 겁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물론 뭐 이제 뭐 우리 한인 중년, 청년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특히 노년층 네. 그 노년층을 위한 뭐 특별히 좀 구상하거나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기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저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동포사회 어르신들이 네.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도 받고 네. 이야기도 들은 게 지금 이제 보니까는 생각보다 여기 이제 우리 동포사회에 어른들이 저기가 있더라고 이렇게 동호회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요가 뭐 네. 댄스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빌려달라.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다 보면 그 바닥부터가 좀 고르고 그렇죠. 바닥이 좀 사용하기가 좀 예를 들어서 댄서로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바닥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지금은 없고 마침 2층에 있는 테넌트 한 분 나간데 거기를 이제 이번에 개보수를 할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그런 용도에 맞게 네.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거기는 아무래도 장소가 작으니까 어르신들이 부담도 작고 또 이제 이분들이 어떤 한인의 코스폰십을 받아갖고 보험 라이abili티를 받아오면 돼요. 네. 그렇게 해갖고 쓸 수 있게끔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거의 뭐 가볍게 그렇죠. 이렇게 제공을 하시겠네, 그죠? 그렇죠. 왜냐면 부담을 주지 예, 않고. 크게 부담.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대신 이제 그게 다 수리가 되고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마련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쓰십시오 하고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 센터의 그 운영 계획과 우리 동포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실은 저희가 계획은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잘 메인테넌스를 하고 네네. 그 메인테넌스가 잘 끝남으로써 앞으로 다음 해나 이렇게 이제 세월이 바뀌고 지금 개보수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은 저희가 실은 동포 사회에 한 번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 도움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저희가 오너 파이낸스 페프스 카운티 정부의 그 론을 금액을 최대한 작게 하고 그다음에 보수하고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그 두 가지는 동포사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까지는 한 그동안에 한 7년 가까이 약 8년 가까이를 도와주셨는데 네. 바로 또 부탁을 드리는 게 염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 또 세월이도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구입한 지도 2년이 돼 가니까 네. 이제 내년부터는 좀 올 한해 다 정리가 되면은 다시 동포사회에 좀 도움을 통해서 론 금액도 줄이고 네. 보다 많은 스페이스를 저희 커뮤니티가 쓸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하루빨리 이제 안정을 찾아서 그야말로 우리 동포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둥지로 예.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코러스 축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먹과 흥과 즐거움 그리고 먹거리가 떠올릴 것입니다. 올해 18회째가 되는 코러스 축제가 이제 불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스티브리 회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하신 지가 9개월. 그동안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9개월이라고 느끼지 않았고요. 네네. 처음 몇 개월은 저희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사무실 공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네네. 하면서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4월 1일부터는 버지니아 주지사님도 방문을 하셨고 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되는 그 의견이나 네. 또 아시안 혐오 의견을 이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검찰총장인 마크 헤링도 오셔서 네. 한인 사회에 더 많은 한인 변호사들이 네. 검찰청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고 방문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공사 후에는 주류 사회에 일을 한다고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러스 행사가 18번째 행사가 네. 합의로 결정을 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또 계속 바쁘고 일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 올해는 또 예년과 다르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맞습니다. 두 군데서 나눠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이 양쪽에서 개최를 하는지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이유는 간단하고 우리 저 메릴랜드 영부인 되시는 분이 네. 항상 메릴랜드도 이런 코러스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일어나는 코러스를 메릴랜드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 회장단께서 약속한 거는 제가 잘 관계를 할 수가 없고요. 네네. 저희 입장에서는 코러스 행사는 버지니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메릴랜드에 또 우리 메릴랜드 네. 그 한인 동포들도 많고 또 다문화도 많기 때문에 아예 메릴랜드에 코러스를 하나 더 하자. 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개최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지만 네. 이번 그 코러스 축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특징은 어떤 변화를 주셨습니까?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 코러스가 한인 동포들의 네네. 행사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아시안 혐오권도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다민족 행사로 네. 변화했다는 게 제일 큰 행사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코러스가 우리 지역에선 제일 큰 행사지만 네. 그래도 로컬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컬 행사다 보니까 스테이지 팀들이 전부 다 로컬 탤런트로 다 네.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작은 울타리를 이제 허물고 좀 울타리를 좀 더 넓게, 크게 이렇게 새로 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인 사회가 이제 다민족 다문화를 포옹을 해서 같이 가자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뭐 유명 가수나 연예인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동네 예술인들에게 더 기회를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팀들도 거의 다문화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스테이지에서 퍼포먼 하시는 분들의 음악, 네네. 탤런트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지만 이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행사 중에 이게 가장 큰 행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북버지니아 지역, 버지니아에서 한 군데만에서만 하기에도 굉장히 벅찼는데 네. 올해는 이제 버지니아, 메릴랜드 두 군데서 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재원 마련. 이 재원 마련이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버지니아에서 있는 원 코러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스폰서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참가를 하실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 외로 코비드-19 때문에 그렇죠. 스폰서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은 조금은 도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는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비용 처리나 이거를 저희 부스나 저희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다행인 것은 타이슨스 코너에서 거의 코-스폰서 하듯이 모든 비용이나 모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는 입장이고요. 네네.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 하는 행사는 항상 손해입니다. 네.
근데 누군가는 힘들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메릴랜드 웨스트필드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필드에서 전적으로 스폰서링을 해주십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올해는 양쪽 다 손해를 보고 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프로그램 이제 양쪽에서 한 군데서 이틀씩인데 맞습니다. 이틀씩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 또한 다양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인은 물론 타인종들에게도 맞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건지 또한 뭐 어린이, 청년, 청소년, 또 성인, 노인들에게도 다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바로 드네요. 네. 젊은 이들도 나오고 네네. 아이들도 나오고 네. 또 어르신들도 나오고 다문화 다른 민족들도 나와서 쇼를 하시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자체가 다문화네요. 아, 태권도도 있을 거고 춤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네. 이 여러 가지 음악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네. 근데 토요일, 일요일 양쪽 다 찼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처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네네. 계약을 다 했고 또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팀에서 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 체크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개막 팡파로만 울리는 일만 남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아니요, 좀 더 있습니다. 음식도 다시 음식 부스 하시는 분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저희가 또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한 부스보다는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살 수 있는 게임이나 액티비티로 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래도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가 매년 이제 개최하던 코러스 축제 하면은 네. 한국에서 무슨 뭐 유명 가수, 연예인 뭐 이런 분들도 초대가 됐었는데 올해는 맞습니다. 그게 없는데 새로운 변화에는 그만큼 또 고통도 따르는 법인데 네. 그 연예인들을 보다는 이 동네 사람 연예인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한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간단합니다. 네. 첫째, 그동안에 몇 번 연예인들이 약속을 했지만 오지 못했었고요. 네. 둘째, 한국 연예인들이 여기 오실 때는 아무래도 이 아이라이프 캐시노에서 펀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오시면은 노래 두세 곡 하고 예. 떠나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생했던 임원들도 같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코러스 자체가 그분들 때문에 특별히 도움될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한국말로 한국식으로 운영을 했기 네네. 때문에 이건 한국민들의 네.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예. 다문화 행사를 위해서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바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효율적인 거는 네.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저희가 탈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다문화, 다민족 행사를 하려면은 네. 모든 걸 조금씩 변경해 나가야 되고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계신 연예인들도 여기까지 지구 반바퀴 돌아서 네. 노래 몇 개 하고 가시는 거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차라리 연합회에서는 꼭 해야 된다면은 그렇죠. 동포사를 위해서 네. 콘서트를 다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코러스 페스티벌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화 세계화를 위해서 하는 그 포커스를 맞추셨다는 말씀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타이슨스 코너 쇼핑센터만이 이 동부 지역에서 벌써 80% 네. 그 트래픽이 올라왔었고요. 네. 지금 벌써 120%입니다. 아.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번 축제에 우리 한인들 말고 타민족, 네. 어느 커뮤니티가 얼마나 참여가 지금 결정됐습니까? 지금 이제 음식은 다문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현재로서는 한국 음식, 미국 음식만 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스테이지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 스테이지는 한 35%가 한인 동포들이고요. 네. 나머지는 뭐 필리핀부터 베트남, 와. 차이니스 네. 다 미국 분들도 네. 많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지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민족 문화 축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은 우리가 코러스 페스티벌이 하면 코러스 페스티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페스티벌은 콘서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음식 문화, 네. 음식이 없는 페스티벌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을 참 많이 섭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올해 음식은 일단은 이 코로나 19의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그 레스토랑들도 사실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서 가서 뭔가 우리 음식을 홍보하고 또 음식을 판매하려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하는 것이 가장 애로점이라고 많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 거꾸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네. 페스티벌이는 이 한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식당들이 많이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뭐냐면은 식당을 하시면서 또 직원을 따로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광고는 하시더라도 네. 직접 나와서 운영은 안 했어요. 네. 차라리 페스티벌에서 나오는 음식은 거의 70% 이상이 개인들이 네네. 사람을 고용해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웬일인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사람을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차로 물건도 옮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거는 바로 지적 잘하셨어요. 네.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허나 뭐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이 코러스 축제가 열리고 맞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 두 군데서 열리는데 이거를 계기로 우리 한인 사회는 물론 아시아 나아가서 또 한주류 사회의 어떤 화합과 단결 이러한 것도 도모하는 데도 의미가 있겠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냥 저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DC를 다 같이 그렇죠. 일을 하는 한인회입니다. 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한인 사회가 주류 사회와 다민족 사회에 소개가 되고 네네. 저희가 사무실이 열려 있으니까 다 같이 네. 활동을 하자는 그거지. 네. 더 너무 크게 너무 넓게 저희가 뭐 방향을 잡고 일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서로 많이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개막이 불과 이제 눈앞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막을 앞두고 우리 저 동포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코러스는 저희가 다문화, 다민족 행사로 변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인 동포들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코비드-19 때문에 위험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네. 마스크도 14,000장 이상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의사분도 퍼스트 에이드 네. 하시게 의사 선생님도 모십니다. 가능한 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 세이프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18일, 19일입니다. 꼭 오셔서 또 추석 바로 전이거든요. 오셔서 한가위 기분도 느끼시고 한인들이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뭉친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한인 아닌 다른 친구분들도 있으면은 같이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릴랜드는 며칠이었죠? 25일, 2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코러스 행사가 추석을 두고 네네. 전 주말, 후 주말입니다. 네. 네, 이 새로운 변화를 갖는 코러스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6권의 성경책 모두의 주제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으세요?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데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반문을 하느냐 하면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와 동시대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그들이 곡식이 없어서 그 곡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사랑하는 딸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그 사랑의 고백을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삶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반문에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400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씀하는데요. 실제 세계사에서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그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제, 헬라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 로마 시대에 400년이 지난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비로소 답을 주십니다. 그냥 말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그들에게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죄인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말라기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삶의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편 73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난을 당하는 삶,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삽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3절 이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고통도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시편 73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재산은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삽이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악인들의 결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멸망이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미끄럼틀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삶이고 후에는 장차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접하실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3절 25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주님이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자신을 영접해 주실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하면서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삽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아삽으로 하여금 연약한 인생뿐임을 깨닫게 하고 그 아삽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가장 큰 복이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 세상의 복이 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되어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95세까지 살았는데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크로스비 여사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크로스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단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크로스비가 이런 찬송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있고 장차 너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영접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